않다. 그래서 충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처음에는 에나멜질만 이런 식으로 침범을 합니다.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덴틴, 그러니까 상아질까지 침범을 하겠고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치수를 침범해요. 그래서 보통 이때쯤 되면은 이제 시린니 같은 게 나타나죠. 이때는 보시면 덴틴은 안 깨졌잖아요. 에나멜만 조금 이제 손상이 됐지. 그러면은 찬 걸 먹든지 뭐 뜨거운 걸 먹든지 이런다고 해서 이 시리고 이런 증세가 없겠는데, 이때는 보시면은 에나멜이 다 깨져서 덴틴까지 침범이 됐죠. 그럼 밖에서 뭘 먹든가 아니면은 그 뭐 씹든가 이쪽으로 이렇게 충치가 있으면은 씹을 때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도 이 안쪽에 치수까지 펄프까지도 그 자극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리게 느끼게 되죠. 통증이 있든가. 그래서 2단계가 되면 보통 좀 통증을 느끼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치수까지 염증이 전달되면요, 여기에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염증이 되면 펄파이티스, 치수염이 되는데, 이때는 통증이 훨씬 심하죠. 예, 그렇게 되고 이 치수염을 내버려 두면 뭐가 문제냐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감염이 이 밑에까지 전달이 돼요. 근데 이쪽을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치근 첨단, 에이펙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농이 잡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안에도 농이 차지만 여기에 농양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치근 첨단 부위에 농양이 생겨서 요거를 뭐 이제 배농을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신경관 치료라는 걸 보통 하죠. 아예 이 이를 못 살렸을 것 같으면 이를 뽑아버리는데 아깝잖아요. 이 바깥쪽에 에나멜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조가 온전하니까. 그래서 이를 살려서 쓰려면은 신경관 치료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보시면은 여기에 농양이 생겼죠. 근데 어떡하냐면은 여기를 이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건 충치가 생긴 자리고요. 이걸 캐버티라고 해요. 캐버티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위에서 보면은 이건 조금 갈아낸 모습인데 위에 구멍이 뻥 뚫렸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갈아낸 모습인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좀 갈아내죠. 이렇게 통로를 확보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뭐 신경하고 혈관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요. 염증이 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요 농양도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내서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살려서 써야 되니까 이 안에 보라색으로 뭔가 구조물을 채워 넣고 이 위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 이제 씌운다고 사람들이 보통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신경관, 이쪽이 루트 커넬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루트, 치근이고 여기에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커넬을 치료를 하는 건데, 요거를 신경관 치료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신경 치료라고 이제 치과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경 치료하고 나서 뭐 이제 진통제 같은 거 달라고 해서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게 요런 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충치 같은 게 있든지. 그래서 요렇게. 근데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경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염증이 한동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그 염증이 생긴 치수를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어금니라든가 이런 이는 굉장히 좀 구조가 복잡해서 이 치근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 커넬이 뭐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염증 생긴 부위를 손상된 조직을 빨아내서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염증이 좀 있는 조직이 부스러기가 남아있었는데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염증이 다시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혹간 가다가 신경치료하고 나서 덮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이 안에서 염증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덮었던 거를 다시 열고 다시 해줬거든요. 근데 의사가 미안한지 치과에서 반만 받았어요, 돈을. 어쨌든지 간에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좀 치아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놓치거나 좀 그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신경치료 받고 나서 한동안은 원래 좀 예민해져 있으니까 통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점점 약해지는 게 정상인데,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 염증이 남아있던 게 재발해서 이 속에서 다시 염증이 재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받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게 뭐 점점 약해지거나 이러면은 관계가 없는데,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는 이 뒤에도 좀 통증이 있긴 있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그럼 그때마다 그냥 엔사이드 같은 거 이렇게 복용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치과 가서 점검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치주염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염증이 보시면은 이쪽은 치주인대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생긴 농양에서 염증이 번져서 이쪽으로도, 이 치주인대 쪽으로도 염증이 생겼죠. 그러면은 치주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치주염은
이쪽에 치은 열고 있죠. 이 포켓 쪽으로 세균이 번식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파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충치라든가 다른 질환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염증이 다시 거꾸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고 충치를 때우는 모습인데 그냥 이거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충치를 옛날에는 아말감이라고 해서 수은화합물로 때웠죠. 근데 그게 좀 그 꺼먹고 그러니까 웃을 때 보면은 안에 까만 게 보이고 그래서 좀 안 좋죠. 그래서 금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좀 어떻게 하냐면 금이 좀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라믹으로 때우기도 하고 이거는 포슬레인 그러니까 도자기로라고도 하는데 세라믹으로 때운 건데 뭐 이것도 좀 깨끗하죠. 그리고 원래 이 색깔하고 비슷하고 요거는 레진으로 때우는 거예요. 레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어떤 레진으로 때우면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고 감쪽 같죠. 이런 식으로 때운다는 건데 이 신경과 치료 이제 충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도 종종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나요? 크랙트 투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금니를 위에서 바르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금이 살짝 간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크랙이 간 거거든요. 이것도 살려서 쓸 수가 있고 못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깨졌죠. 이것도 이제 깨진 거거든요. 잘 보면은 이게 보이시죠? 여기도 깨졌나요? 하여튼 이게 뭔가 딱딱한 거를 씹거나 이제 그랬을 때 잘 깨져요. 수직으로 압력이 가해지거나. 근데 이것도 살려 쓰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 선은 뭐냐면 요 선은 깨진 게 아니고 요 가로로 난 선은 크라운하고 루트를 구별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치관하고 치근의 경계인데 이런 식으로 치관 부분만 크라운 부분에만 크랙이 간 경우에는 요건 트리터블, 요건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못 살린다고 하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크라운의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선 있죠. 선 밑에 쪽으로 크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연장됐든가 크랙이 뭐 이렇게 완전 쫙 갔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요 밑에만 생겼든가 이런 것들은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서 살릴 수가 있는 게 있고 못 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자 그리고 시린이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